이번 주 특히 4월 들어서 기술주가 많이 떨어졌죠. 기술주가 강세 기조를 회복을 할지 앞으로 더 밑으로 떨어질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달려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지금 첫날 1.1% 반등했습니다. 지난주에 5.5% 급락해서 소폭 회복이 됐어요. 지난주 나스닥 지수의 하락률이 5.5%는 이 침체장 막바지였죠. 2022년 10월 중순이 마지막이었죠. 그때 이후 지금 최대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죠. 올해 들어서 2023년도 꾸준히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도 24년도 들어서도 1분기 동안 의외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1년으로 보면 11월이 수익률이 가장 높은 달이에요. 역사적으로. 두 번째가 4월 달이었거든요. 세 번째가 12월 달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두 번째로 높았던 4월 달이 4월 들어서부터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폭넓은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AI 대장주 엔비디아는 지난주 10% 폭락까지 했습니다. 한 주간에 13.5%까지 떨어졌어요. 엔비디아의 지난 이 금요일 하락률은 코로나 팬데믹 공포가 절정에 달했던 2020년 3월 이후 최대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락률은 2022년 9월 이후 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첫날 다시 4.4% 반등을 했죠. 올해 들어서 1월부터 순조롭게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1분기 3개월 동안의 마감을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가 11%씩 상승을 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2%나 올랐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다 1분기 만에 끝냈어요. 그런데 4월 달에 들어서 예상외로 특히 기술주들이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시작되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기술주를 다시 상승 견인할지 아니면 더 깊은 나락으로 끌고 내려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술주 매도세가 앞으로 계속될지 여부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달려 있습니다. 빅테크주들은 최근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은 이제 확실히 이전보다는 더 합리적인 가격이 됐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AI 모델 개발과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왔습니다. 따라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에서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엔비디아 등 AI 반도체와 서버 등에 대한 지출 계획을 어떻게 밝히냐에 따라서 AI 수혜주 전체가 또 출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6거래일간의 하락을 끝내고 다시 반등을 했는데 근본적인 의문도 또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성장을 이끌었던 빅테크주들의 실적 우려 또한 한편으로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실적 발표가 주가 반등의 기회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경고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적 시즌 1, 4분기에 서프라이즈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4월 어닝 시즌은 이미 1분기 동안 주가가 예상외로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호재보다는 작은 악재에도 더욱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ASML과 TSMC 실적 발표에서 암시가 되듯이 실적 자체보다는 앞으로 향후 가이던스가 중요해 보입니다. 실적 발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더라도 향후 가이던스와 코멘트에서 부정적 요인이 포착될 경우 주가 하방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던 그동안의 금리 인하 기대와 빅테크 실적 전망의 이 되돌림이 진행이 되면서 하방 압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미국의 1분기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의 예비치가 또 공개가 될 것입니다. 또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고 있는 물가지표 PCE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의 3월분이 오는 26일 발표돼서 최대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의 효과, 복리의 힘, 원리, 복리의 위력을 믿는 사람은 투자를 쉬지 않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불안하고 무섭고 놀라서 매도해버리거나 저가 매수를 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가 매수 구간에 이 기회로 삼아서 계속 투자해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가 매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매수를 하게 되면 원금 회복 시점이 주가 하락 기간에 용기가 없어서 저가 매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보다 2배 이상 빨라집니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그렇죠? 꾸준히 매수를 하게 되면 평균 매입 단가가 떨어지니까 나중에 상승하게 되면 2배 이상 빨라져요. 올해는 주가가 안 오르니까 쉬었다가 다시 상승하는 내년에 매수를 시작한다? 그 반대로 해야 돼요. 주가가 오르면 따라서 사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주가가 하락할 땐 또 쉬게 됩니다. 아니면 팔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 반대로 해야 돼요. 주식 투자의 정의예요.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그 회사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인드로 투자 중에 있어요. 회사의 미래 이익 일부도 보유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회사의 미래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다면 주식 살 이유가 없어집니다. 각 기업들이 1년에 4번 실적 발표하죠.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실적 발표를 할 때 보면 약 80% 정도가 전년 대비 상승했어요. 매출과 이익이.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계속 매출과 이익이 점점 우상향 상승을 하면서 회사가 점점 커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계속 따라서 우상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투자를 하고 일부 소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업을.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 투자는 모든 투자 방법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 방법이에요. 세금? 보유하고 있는데 무슨 세금 내요? 안 팔았는데 하나도 안 나가죠. 팔았을 때만 이익이 나면 250만 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22%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러니 세계 1등 시장에 투자해서 달러를 버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달러 벌어서 내가 버는 거에 22% 국세청에 딱 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세금 점점 많이 낼 것 아닙니까? 미국에 그 세계 1등 기업에 같이 동업을 해서 동업한 것 아닙니까? 내가 엔비디아 애플을 샀어요. 내가 1억, 2억 샀어요. 내가 1억, 2억 투자해서 동업을 한 거예요. 그 수익을 냈어요. 그거 세금 낸 거예요. 주식이 장기적으로 다른 자산보다 수익이 좋은 이유 보면 수익이 제일 좋죠. 그것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경제의 그 한 부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가격만 보고 그 가격이 얼마일 때 얼른 샀다가 얼마일 때 얼른 팔고 가격만 보고 막 이렇게 하는 주식 투자가 아니에요. 주식이 우리가 그동안 다 확인해 봤더니 장기적으로 다른 자산보다 수익이 좋은 이유가 뭔가 하면 끊임없이 성장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잖아요. 이 경제의 한 부분을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동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의 효과가 1, 2년 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너무너무 좋은 기업들 많죠. 구글, 알파벳, 또 반도체 회사들 사면은 주가에 얼마 샀다 얼마 팔았다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동업을 하는 겁니다. 그 좋은 회사들 나는 비록 월급 생활해. 나의 직장이 별로 보잘것 없어. 그래도 나는 돈이 들어오는 대로 그 월급 가지고 50만 원, 100만 원을 세계 1등 사업에 동업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런데 한 회사만 투자합니까? S&P 500, 500개 회사인데, 나스닥 100, 100개 회사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30개 회사인데, 그것도 세계 최고의 기업들 동업을 하는데 얼마나 든든해요. 그런 마인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효과가 1, 2년 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해야 빚을 바라는 거예요.